펜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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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후이입니다. 후 PD예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우석입니다. 반가워요. 안신 안녕 신원이라는 뜻. 안홍 안녕 난 홍석이야라는 뜻. 좀 긴데.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조합으로 멤버 조합으로 이 팟캐스트에 왔는데 네. 바로 저 이 PD, 후 PD가 기획한 고품격 음악 팟캐스트 마데카 솔라시도 입니다. 저희가 또 이 음악 팟캐스트잖아요. 네. 거기에 걸맞춰서 이 헤드폰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 작업실에서 쓰는 거거든요. 진짜 그거죠. 네, 작업실에 있는 게 몇 년 쓰셨죠? 리얼 텐션이네요. 12년 쓴. 와, 진짜 와우. 그거는 헤드폰을 쓰고 나면 제 귀에- 작업실에 있는 네. 헤드폰 12년 산 똑같은 건데 그 가죽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매력을 쓰는 거예요. 귀에 역시. 붙는 매력으로. 역시. 네. 그 딱 한번 쓰고 나면 이 귀에 이제 네. 가죽이 붙는 매력. 그 매력이죠. 앤티크.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형이 이거 직접 기획한 그 컨텐츠잖아요. 네. 어때요, 마데카 솔라시도? 아니 뭐 저는 당연히 채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제목부터 굉장히 참신하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선정이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제가 기획한 마데카 솔라시도는 우리 여러분들 팬분들의 마음의 고민을 또 신청을 받아서 그 고민을 들어드리고 오. 음악으로 치유를 해주는 와. 그러니까 상처를 음악으로서 이제 연고 역할을 하는 거죠. 마데카솔처럼. 네, 마데카수처럼 와.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또 팟캐스트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완성시켜서 호스트와 게스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호스트가 아니라 아 저는 호스트 아니에요. 그때 그래요? 기획서에 호스트가 홍석이 형. 그렇죠. 제가 고심해서 뽑은 우리 마데카 솔라시도의 호스트는 바로 엄청난 영화의 주인공 바로 호스트 말론 홍성입니다. 에이! 부럽다. 저 자리 굉장히 비중이 큰 자리잖아요. 앞서 이렇게 격리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좀 격이 달라요. 그렇죠. 저희랑 합석조차 하지 않는다는. 네. 의자 색깔부터 달라요 지금. 맞아요. 와. 말도 안 돼. 본격적으로 마디카 솔라시도 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호스트 잘 살려. 네. 네. 마데카 솔라시도의 위로 방법은요 바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듣고 상처 없이 말끔하게 또 치료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고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마디카 솔라시도에 도착한 첫 번째 고민입니다. 아하. 후이 씨가 읽어주세요. 어허. 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20살이 되는 게 두려운 고3 수험생. 내가 이 좋다. 느낌 알지. 안녕하세요. 저는 곧 20살이 되는 고3 수험생입니다. 이제 몇 달 후면 20살 성인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을 목표로 그저 열심히 달려왔을 뿐 오로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막상 생각해보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왔다면 수능이 끝나고 성인이 된 후에는 제 인생을 혼자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할 텐데 벌써부터 두렵고 막막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그렇죠. 일단 20살, 우석이는 이제 가장 저희 중에 최근에 이제 20살 딱 짓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수능도 그렇죠. 봤어요. 수능도 받고 네. 심지어 그때 이제 우석이는 그렇죠. 데뷔 후였어요. 네.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우석이의 고민. 20살 때. 20살 때요? 네. 일단 저는 되게 행복한 20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일단 꿈을 어떻게 보면 이뤘잖아요. 그렇죠. 네, 형들 좋아하는 형들과 함께 하고 싶은 형들과 이제 같이 데뷔를 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사실 그 다음부터가 조금 더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느끼면은. 네. 뭔가 그때는 데뷔가 단 줄 알았지만 약간 지금은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도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그냥 또래 친구들은 아직도 되게 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그쵸. 네. 네.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게 네. 저는 20살에 이제 저도
대학교 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오.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가수 지망생인데 이제 연필을 잡고 있었어요. 네. 마이크가 아니라. 어. 근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컸어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 자퇴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펜타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이 확실한 게, 목표가 확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이제 앞으로 20살 이후에 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20살이 된다는 거는,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제 내 결정대로 내가 뭔가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내가 방향성이 있어야 좀 갈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학교를 자퇴한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무슨 마음으로 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뭐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대학교일 수 있고 뭔가 공부를 한다는 환경이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닌다는 게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학창 시절 내내 설득을 시켰고 이제 그거 어렵죠. 네, 설득을 그치, 한 다음에 이제 자퇴를 하고 한국을 들어갔죠. 자퇴 그 지지해주신 부모님도 진짜 진짜 대단하신 것 대단하시네요. 같고. 쉬운 게 아니에요 자체가. 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목표가 확실한 거 진짜 최고긴 한데 막 목표가 없다고 해서 이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목표가 없이 자퇴를 했어요. 목표 없이 자퇴를 했고 저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지금 돌아와 생각하니까 딱 그 나이대가 이것저것 해보기 정말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다시 맞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거에 대해서 좀 도전적으로 저도 막 이것저것 모델도 해보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쨌든 여기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저는 별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저 때는 그 20살이 돼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게 되게 엄청 큰 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그 산을 넘어보니까 그거보다 한 2배 큰 산들이 막 줄 서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산을 내가 어떻게 대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뒷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에베레스트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근데 신원이가 이 사회에서 몸으로 부딪힌 게 사실 저희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신원이 조언이 더 네. 확실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네.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석이 20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우석이가 졸업식을 가는데 수능이었나요? 졸업식이었나요? 졸업식. 되게 좋은 패딩을 협찬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신발도 협찬받지 않았나요? 신발도 받았어요. 신발도 협찬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졸업식이 진짜 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식이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우석이가 딱 20살 될 때는 좋은 패딩과 그러니까. 좋은 신발도 협찬해 받고 와. 부럽더라고요. 그 비하인드 얘기 했었나요? 뭐요? 했었어요. 수능이요? 네. 그 수능 때 그 패딩 협찬해 주셔가지고 네. 그 만약 우석이가 그 패딩 입고서 그 협찬 노출해주면 네, 우리 저희 다 주신다고. 멤버들에게 그 흔치 않은 그 연예인 롱패딩을 하나씩 주시죠. 협찬해 주신다 해가지고 그 우석이가 그 사이즈 맞추다는 거 이렇게 심지어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그 패딩이 되게 얇았어요. 원래 수능 날 엄청 추운 거 알죠? 맞아. 근데 나는- 우석이가 계속 와. 형 제 롱패딩 왜냐면 그땐 저희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정말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네. 우석아 형 패딩 하나만. 근데 저는 사실 20살이 되게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형들이 옆에서 되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네. 우희 근데- 형도 근데 확실히 우석이나 우리 막내들 같은 경우에는 형들이 아무래도 네. 저는 사실 그건 부럽다고 생각해요. 형들이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저희가 또 약간 계단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형들이 뭐 29살, 28살, 7살, 6살에 살아가는 형들을 쭈루루루룩 보고 본인들의 이제 하루 1년 1년을 사는 거니까 맞아요.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그치. 형처럼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치, 것도 그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노래를 또
음악으로 치료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주인공에게 네.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펜타곤의 노래 저도요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요. 저도예요? Just Do It. 아 저스틴요. 그냥 좀 이제 생각 좀 그만하고 놓으시라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실 제가 그 생각하는 때까지 노래 사실 저의 20살이 스무 됐으니까. 살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축하할 나이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벌써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네, 저는 즐겼으면 저는 좋겠어요. 디지몬 어드벤처 노래. 딴딴딴.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포켓몬스터 노래네. 아 포켓몬스터 노래. 디지몬 노래가 아니고. 포켓몬스터 네. 노래군요. 어쩐지 아까 찾아봤는데요 이 노래가 안 나오더라. 디지몬 쳤더니 비밀의 열쇠 미로 같은 놈들 환상의 뒤덮는 세상 잠깐. 환상의 디지털 신원 씨는 무슨 노래 추천? 저는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y 홍석이 형은 저는 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아 근데 괜찮네요. 네.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저거네, 수 있을 저거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홍석이 추천곡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호스트는 다르다. 포켓몬스터 노래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다음 고민을 들어볼게요. 이번엔 우석 씨가 한번 네. 읽어보시죠. 5년 동안 짝사랑 중인 21살 모태솔로. 저는 21살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짝사랑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저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에 항상 함께해왔습니다. 와. 그래서 가끔은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이 갓. 그 친구와 더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전히 저를 좋아한다는 확신도 없고 저 혼자 그 친구와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 친구를 계속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5년간의 짝사랑을 멈춰야 하는 걸까요? 그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용기가 나질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거 야. 5년이면 정말 저는 근데 이 사연 듣자마자 남자가 조금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모를 수가 없거든요. 예, 이걸 모를 수가 그럼요. 없거든요. 특별한 날에 나를 함께 항상 보내고 네. 5년 동안. 그러니까요. 저걸 못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5년이긴 해. 5년이면 우리만 해도 5년이면 정말 눈뼈만 봐도 다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냥 어영부영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 근데 5년 동안 짝사랑하셨으면은 마음이 참 힘드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말도 못 그럼요. 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21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5년이면 16살부터인데 네. 그냥 서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서투른 두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둘 다 신원이 말대로 이 모를 수가 없는데 그냥 그게 되게 어정쩡하게 5년의 시간을 흘려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라면 어떨까요? 포기를 한다 아니면 고 해본다. 5년이 지났어요. 저는 무조건 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상황 이게 사람 대 사람이라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의 관계만 해도 우리끼리 뭔가 꽁기꽁기한 게 있으면 고민을 하잖아.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맞아. 되나.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쌓이는 게 더 애매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라도 해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쌓이는 순간 말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게 네. 분명 저분도 한번 이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5년까지 그렇죠. 간 맞아, 거일 맞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냥 편하게 딱 말씀하시는 것도 네. 사실 제가 봤던 명언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고민이 있어요 본인에게. 네. 그러면 그걸 절대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걸 말하는 순간 내 고민은 이제 저 사람 상대방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긴 하지만 네. 내 고민을 말하는 순간 내 고민은 저 사람의 고민이 되고 난 그 순간 이 고민에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괜히 말했나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렇지. 괜히 말했나에 대한 고민은 그렇네요. 5년이면 베스트 프렌드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는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거나 뭐 고백을 해봤거나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유 고백이야 뭐 있죠. 많죠. 네. 어우 역시 네, 우리, 저는 우리 뭐- 후이 형 저는 뭐 예. 저는 그 빼빼로데이 이런 날에 네. 사물함을 열어볼 용기가 안 났어요. 아 그래요? 없을까 저는 봐. 빼빼로데이 날 저는 없을까봐. 빼빼로데이 제가 날에 사갔어요. 저는 빼빼로데이 날에 항상 너무 힘들었어요. 없어서. 없어서요. 없어서 네, 배고파서. 배고파서. 당 떨어져서. 네, 당 떨어져서. 저는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 이제 학교에서 네. 어떤 그 여성분이 이제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 지인을 통해 들었어요. 근데 네. 그 당사자가 너무 떨리고 소심해 하셔가지고 저한테 고백은 못 하겠고 근데 이제 좋아한다는 거를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가시방석인 게 저분이 고백은 안 하고 나는 알고는 있고 근데 고백할 생각은 안 해. 이게 되게 관계가 조금 어색해지죠. 어색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예, 예. 정리하고 싶으면 딱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맞아. 저는 그냥 누군가가 마음이 생기면 그게 거절이든 한쪽 아.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네. 조금 확실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좀 들더라고요. 예. 정말 뭔가 그런 이도저도 아닌 예, 예, 그런 사이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연락하는 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을지. 연락을 해야죠. 그렇죠. 네. 어떤 연락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연락하시면 만- 돼요. 요새 내 성격엔 만나서 무슨 뭐- 말 못할 것 같아. 네? 만나서 이렇게 우석이 성격은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무조건 만나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면파. 네. 넌 비대면파? 난 이게 바로, 자꾸- 난 바로 손편지. 이게 자꾸 비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이의 문제만 해도 이게 그 얼굴 보고 톡으로 해야죠. 하는 게 맞아, 맞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나도 그건 답답해. 맞지. 이게 뭔가 이 문장이 그 표정이랑 네, 그 네. 온도를 담지를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그렇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 네. 나는 좀 이거를 얼굴 보고 나는 좀 이거랑 톡으로 나는 좀 이거랑 완전히 그치. 다르잖아. 그래서 저는 얼굴 보는 게 네. 나는 이거는 약간 그 사랑이랑 그 감정이란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사랑 약간 그 애정 그 감정이 들어간 이런 고민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근데 사연 보내주신 거에 네. 3년 전쯤 짝사랑 중인 친구가 먼저 고백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건 잠깐만요. 이건 무슨 상황? 그 남자 똑같은 남자요? 이건 무슨 상황이죠? 잠시만 이거면 네. 5년 동안 혼자만 짝사랑한 게 아니네. 그래. 애초에. 제가 말했잖아요. 어. 네. 그 남자도 그냥 살짝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엇갈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년 동안 같은 상황일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봤을 때 남녀가 똑같은 입장인데 네. 이제 둘 다 소심해가지고 네. 그 남자가 고백했을 땐 여자분이 자신이 없던 거고 근데 여자분은 이제 그 순간에는 거절을 했지만 그러니까 거절을 했거나 좀 잘 안 됐지만 네. 이제 본인도 마음이 있었던 그치. 거죠 사실. 네. 근데 그럴 수 다시 또 얘기를 꺼내기에는 이미 거절한 너무 이미 경력이 거절했기 있고. 때문에 너무 네, 네. 뭔가 애매해지고. 네. 아 이게 그래서 그 남자분은 남자분이 어쩌면 오히려 턴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구나. 그냥 오케이 그러면 친구로 지내자로 맞아. 이미 3년 동안 마음을 아. 굳힌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후이 형 말대로 이제는 여성분의 고민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고민을 넘기신 거죠. 네, 고민을 남자분이. 넘겨버렸네. 네. 약간 이게 티키타카를 계속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사연 주인공에게 어울리는 음악을 한번 추천해 볼까요? 저는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정승환 선배님의 네.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그러면 저는 네. 그 사랑과 우정 사이.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너무 가까운 괜찮네요. 그 사이가 싫어서 나는 떠나지 마세요. 넌 뭔데 우성이? 저요? 저는 그러면 짝사랑이란 노래. 후이 네. 짝사랑. 후에 짝사랑. 네. 어떠십니까? 나 이거 하려다가 그 멜로디가 기억 안 나서 말았는데. Baby I need you. 저는 랄라 스윗의 우린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걸까? 와, 근데 이거 우린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걸까? 적절하네요. 근데 가사가 네명 다 그렇죠. 적절해서 네.
그러면 곤란할 최종 텐데. 추천곡 뭘까요? 후이의 짝사랑 아닌가요? 아 후에 짝사랑을 합시다. 아, 후리의 장사로 한 번이라도 이제 삐지 틀어주세요. 오랜 내 품속에 있었던 너를 네. in your 와 eyes. 근데 잘 마무리 해줬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네. 21살이면은 네 앞으로도 충분히 더 네. 좋거나 다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짝사랑 들으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데카 솔라시도의 마지막 고민인데요. 아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팬분들이 후이 형에 대한 아쉬움의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후이를 보내기 싫은 유니버스. 고민이네요. 네, 이제 곧 12월이면 펜타곤의 리더 후이 오빠와 잠시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오빠와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맏형이 될 홍석 오빠와 다른 멤버들이 후이 오빠의 빈자리를 분명 채워줄 거라 믿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후이 오빠 보고 싶을 때마다 유니버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사실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고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만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만날 수 있는 스쳐가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졌고 그리고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문득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문득문득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 뭔지 알아요? 이게 당연히 가능한 거거든요. 진짜 금방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게 문득 딱 거기 딱 끝날 때 내려오면 다음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을까라는 괜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았는데 아무튼 우리 유니버스 분들 덕분에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금방이에요. 제가 네. 최선을 다해서 또 유니버스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자주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유니버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제가 많이 V에 키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후이 형 소식과 그 근황을 좀 알려드릴 아, 테니까. 그래요, 예. 네. 자 그럼 후이 형이 보고 싶을 때마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기다릴지. 저는 이제 그 빅톤 님들의 네. 나를 기억해. 기억해. 이거 맞죠? 맞아. 나는 영원히 숨 쉴 수 있도록. 저는 후이의 For You. 후이의 For You를 들으면서 Free for you. 저는 이제 뭔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했으니 저 이제 후이는 이제 잘 쉬고 후이 오빠 잘 쉬고 있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저는 기다리는 것도 어떨지. 후이 진호의 고마워. 네. 그렇죠. 저는 그거 들을게요. 저는 후이 진호의 Someday. Someday 와, 그거다. 언젠가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눈앞에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역시. 자 그러면 네. 어떻게 썸데이로 Someday로 갈까요? 하겠습니다. 썸데이. 썸데이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후이 형을 그리워하는 유니버스의 고민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그러니까요. 관계상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참 맞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또 마무리하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스페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홍석이가 질문한다 헝헝헝입니다. 제 기존 컨텐츠 홍석이가 운동한다 헝헝헝에서 잠깐 빌려왔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잠깐 이별의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마음껏 해보자는 의미로 질문 폭탄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60초 안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시간 내에 대답 다 하면 성공, 실패할 경우 여기 혼자 남으셔서 벌칙 영상을 찍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패스는 없어요. 무조건 하나라도 그냥 뭐라도 대답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처음 한 말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두부김치, 후이의 보물 1호는 펜타곤 멤버들. 후이로 이행시 후. 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석의 장점 3가지. 우석이는 착하고 돈을 막 쓰고 청소를 자주 안 해서 면역력이 높다. 우리가 감기 잘안 후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웃긴 멤버는 누구? 여원이, 내가 없을 때 가장 걱정되는 멤버가 있다면? 여원이. 신원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정신 차려라. 리더로서 본인은 100점 만점에 몇 점? 75점. 75점. 멤버들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은 언제? 올해 여러 가지 순간들. 여러 가지 순간들. 예, 홍석이가 가장 매력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 멤버들을 대신해서 총대 메고 싸움을 할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신원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작업실 청소. 선물이다 그거 선물. 펜타곤 노래 중 가장 애착 가는 곡이 있다면? 펜타곤의 Like This. 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3글자. 사랑해. 깔끔하네요. 진짜. 이거 1분 안에 어떻게 하지? 자, 이거를 근데 1분 안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질문이 이렇게 많은데. 벌칙을 하라고 말하신 네, 말씀. 벌칙용이었던 거죠. 네. 예, 애초에 성공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후이 이행시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저요? 네, 후, 후이 형 없으면 어떡하지? 이. 이제 펜타곤은 내 거야. 오 잘하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 리스트 중에 재밌었던 거 몇 개만 네. 추려서 네. 뭐 각자 다른 멤버들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후이 형이 몇 개 뽑아 보실까요? 저요? 네. 저는 우석의 장점 3가지. 네. 착하고 돈을 막 쓰고 청소를 자주 안 해서 면역력이 높다. 네. 돈을 막 쓴다기보다는 본인한테 막 써. 네, 본인한테. 남들한테 안 쓰고 네. 본인한테만 쓰죠.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저 쓸 때까지요. 남들한테 쓸 때까지요. 아니 쓰잖아요. 근데 그리고 우석이 여러분- 요즘에 많이 베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네. 네. 나한테 밖에 나한테 왜 안 쓰세요? 형은 만나기가 형이 더 힘들어요. 형. 그것도 그래요. 예. 전 저 콤보 좋았는데 가장 웃긴 멤버랑 걱정되는 멤버. 맞아요. 저 괜찮았어. 저거 가장 웃긴 멤버 여원. 여원이가 네. 가장 웃긴 멤버라는 이유는 네. 웃기고 있네. 방송국에서 네. 웃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내가 없을 가장 걱정되는 멤버도 여원이. 네. 이유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나쁜 이유는 아닌데 그렇죠. 여원이가 이제 네.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본인만의 어떤 네, 그런 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약간 멤버 그-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나쁜 게 전혀 없고. 네, 네, 네. 네, 네. 잘. 네. 네. 그리고 신환 형한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정신 차려라라고 했는데 네. 이 의미가 있을까요? 신원이는 네. 사실 장난이었고 정신 차려라는 그렇죠. 5글자로 하고 싶은 말은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신원이한테. 5글자네요. 예. 신원이가 사실 이게 다 정신 차려는 장난이었고 잘 부탁한다가 신원이가 이제 멤버들을 되게 잘 챙겨줘요. 되게 알게 모르게 멤버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살갑고 가장 속속들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멤버가 우리 신원인데 신원이가 제가 없는 동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책임져서 이렇게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만 오.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야 더요? 되지 않을까. 얘기만 들어보면 차기 리더 느낌인데. 안 해요. 네?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해요. 못해요? 미안했던 순간은 올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바빠서. 바빠서 신경 많이 못 썼고 사실 이번 그러니까요. 데이지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 이전 앨범보다 신경을 많이 안 쓴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알잖아요. 네. 멤버들 보면서. 예. 이전 앨범들은 완전 진짜 막 그렇지. 정말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디테일하게 막 회의도 맨날 회의하고 고민하고 멤버들이랑 얘기하고 의상 뭐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 앨범은 조금 스케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회의만 그쵸. 몇 번 하고 네. 지나갔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네.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네. 해요. 예.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보려 했어가지고 네.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완성도 만족도에서는 있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에도 프로페셔널 분들이 많으니까 맞죠.
신원이에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은 네. 작업실 청소. 네. 이거는 네. 네. 해주세요. 못- 내가 계획이 있었어요, 정말로. 원래 크리스마스에 네. 그 형 가면 제가 거기 원래 형이 지금 뭐 소파를 넣으려는데 그걸 또 못 하고 있거든요. 계획하고 넌 네. 계획이 다 있구나. 그리고 그 후이 형이 이제 훈련소 있는 동안 거기서 뭐 이게 좀 이렇게 넷플릭스도 좀 보고 본인을 위한 계획. 저 자기 개발도 좀 하고 거기서 제 작업실. 아, 호이 형이 거기 드실 나가고 나서야 치운다. 거기 드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 잠깐 임대 임대죠. 한 달 임대. 임대, 한 달 한 달 임대. 임대. 야, 아무튼 치울상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치우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마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가기 전에 날 잡고 한번 치워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아 갔다 네. 오세요. 자, 그럼 이렇게 후토크를 했는데 너무 질문들이 재밌어가지고 네. 되게 재밌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고. 네. 아니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멤버들 아니면은 우리 신원이랑 우석이도 저한테 하나씩 이렇게 질문?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오. 획기적인 걸로. 획기적인 거. 네. 오케이. 획기적인 거. 새로운 거. 군 입대 전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은 선물 뭐? 자신 중요해요. 본인에게 중요해요. 어, 이거 의지. 본인에게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해주고 선물 싶은 거는 네. 해주고 싶은 거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더라도 뭔가 계획했던 거. 계획했던 거. 저는 가기 전에 몸짱 되는 거 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내 자신에게 근육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럼 가기 전에 이제 마형이들 홍석이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은? 선물이요? 선물이요? 홍석이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 마형이잖아요. 홍석이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 있죠. 홍석이가 얼마나 또 부담스럽겠어요 지금. 그렇죠. 홍석이에게 말도 안 되는 거세요. 해주고 싶은 네.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부담스러울 게 있나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또 형이라는 게 네. 제일 큰 형이 된다는 게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몰랐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처음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왜냐면 내가 멤버들한테 말도 안 했어. 이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로드 킹덤을 하면서 팔로우 무대를 딱 끝나고 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쳐졌어요 사실. 그치. 알죠? 네, 쳐졌어요. 알지. 근데 나도 쳐졌어. 네. 근데 이거 나는 힘들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거를. 왜냐면 그때는 진호 형이 있었어서 내가 그런 거를 진호 형이랑 공유를 이렇게 했어 둘이. 네. 내가 힘들 때 진호 형한테 형 이거 힘들다. 네, 형도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서로 이런 게 맞아. 있었는데 진호 형이 딱 빠져버리고 우리 멤버들이 막 이렇게 맞아. 또 키노 얼마나 또 맞아. 키노가 막 또 막 그 진짜 감정적인 우리 거짓말 한 일주일 정도를 정신을 못 그래, 차렸어. 감정적인 감정이 되게 감성이 엄청 풍부한 아이여가지고 또 이게 업다운이 엄청 있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네. 내가 막 케어를 이렇게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행을 또 다음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거의 최악의 분위기였죠. 순간 너무 이게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거 처음으로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맞아요. 이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서 보통 그때 진호 형이 진짜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보통 네. 저랑 제가 이제 네. 저도 혼자서는 버거우니 진호 형이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됐어 잘했어 이런 스타일이어서 진호 형이 항상.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호 형이랑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잘 다시 다독이고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뭔가 그냥 당연히 멤버들 알아서 잘하겠지만 맏형이 됐다는 그 책임감과 리더라는 그런 책임감이 딱 이렇게 맞닥뜨려지는데 그게 한 명이다 보니까 네. 순간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홍석이가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럼요. 무조건 올 거고 그럴 때마다 이제 홍석이가 정신을 바짝 딱 그렇지. 차려서 형 역할을 딱 잡아줘야죠. 와 갑자기 그때 생각나네. 네. 딱 이거. 그러니까 무대에 대한 후회나 그런 것들은 아, 없었지만 없었어. 저희가 어떤 준비하고 노력하고 했던 결과에 대한 어떤 뭔가 만족을 아직 사실 못했기 그치.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진지한 생각을 해보. 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부터 네, 시작해서 네, 여러 네. 가지 고민들이 순간 확 너무 크게 왔기 때문에 아무튼 홍석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그 선물은 마태형에 대한 책임감 선물을 주고 가겠습니다. 네. 잘 받겠습니다. 마착. 네. 다행이네요. 저는 그럴 일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팟캐스트 녹음이 끝난 후에 혼자 남으셔서 벌칙 영상을 찍고 가시면 되고요. 네. 후이 형의 벌칙 영상은 추후에 다이브 스튜디오 SNS를 통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에는 없었지만 후이 형이 멤버들한테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받은 셈 칠게요. 그래요. 그 책임감. 저도 받은 네. 셈 칠게요. 그리고 신원이도 제가 말했죠. 우석이. 네. 우석이는 글쎄요. 그냥 무언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잘하고 있고 그냥 우석이는 우석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운동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없는 동안에 네. 운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우석이가 너의 몸은 아이돌의 몸은 아니야. 저는 네. 우석이가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하면 하루 해놓고 자꾸 자기 가슴 좀 그만 만졌으면 좋겠어요. 저 안 그래요. 네. 그러지 않고 우석이가- 그 행동 나오는 네, 거는 한 2주 정도. 하루 아니었어요? 하루 아니었어요. 하루 아니었어요. 우석이가 조금 네. 그래도 그럴 때긴 해요. 2주 정도 지난 뒤에. 제가 홍석이처럼 되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냥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려? 뭘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거요? 제가 몇 번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거 했을 때 살짝 이거 힘들렸거든요. 색깔 그때 내려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 아무튼 우리 우석이가 운동만 조금 그 우석이 사실 저희 닥터웨베 때 활동도 쉬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이제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예요. 네. 저는 아니요 여러모로. 네, 여러모로 여러모로 네. 필요한 제발. 건강도 건강이지만 좀 신원이만큼이라도 좀 하세요. 저도 요즘 못 하고 있어요. 운동 좀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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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일주일에 못해도 주 3회 정도는 네. 네네. 꾸준히 해줬으면- 3회네요 그래도. 네, 네.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후이 형 가서 좀 감기 같은 거 걸리지 말고 바로 좀 쉬엄쉬엄 하면서 좀 이제 쉬는 법 좀 배워요. 잘 가시게. 우이 형 아프지 말고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바로 갈게요. 사랑해요 형. 후이 형 군대 잘 다녀와요. 잘 기다리고 있을게요. 후이 형, 우리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히 잘 다녀와요. 사랑해요. 의현, 형이 없는 동안 잘하고 있을게요. 바이바이. 후이 형, 군대 잘 다녀와요. 건강 잘 챙기고 다치지 말고 이동안 고생 많았어요. 빨리 나와요. 기다릴게요. 후이 형, 형이 없는 동안 형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저희 동생들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희 동생들을 조금 믿고 마음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자, 요건 몰랐지? 이거 딱 보니까 네. 유토 예난 키노 자다 일어나서 녹음한 거네. 아니 형부는 뭐 이렇게 네. 나지막하게 했어? 그건 나는 그 라디오 하는 줄 알았어. 예난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후이 형. 자, 멤버들이 멤버들이 준비한 작은 네. 선물 이제 메시지였고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 다이브 스튜디오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케이크 색깔도 유니 네이비. 무슨 아. 맛인지 궁금하네. 다이브 스튜디오 콜라보레이션 잭팟. 예. 잭팟도 제가 낸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선물을 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Always with 후이. 축복 받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 사실 모두가 다 가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죠. 저는 예난 형의 말을 듣고 살짝 놀랐어요. 빨리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빨리 가라고. 아니 빨리 올 수가 있는지. 아무튼 빨리 건강- 뛰어오면 되죠. 뛰어오면 되잖아요. 올 때 뛰어오면 올 때 돼요. 뛰어오면 되니까. 차 타고 와요. 네, 올 때 뛰어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라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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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후이 형은 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네.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말 너무너무 4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게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진짜 후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덕분에 생긴 거예요. 사실 저 혜택이거든요.
예, 회태기로 살다가 후이라는 이름을 또 우리 유니버스 분들 덕분에 받았고 또 후이라는 이름으로 아티스트로서 후이라는 이름의 아티스트로서 또 유니버스 분들 덕분에 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멋있고 말도 안 되는 변화를 또 가지고 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화? 네.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변화. 키가 갑자기 커 있거나 키가 갑자기 180이 넘어. 나보다 몸이 좋아졌어. 그래도 키가 190이 되거나 아무튼 뭐 네, 그런 거.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데카 솔라시도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네요. 또 네.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은 낳는다고 네. 이제 또 새로운 또 고민을 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유니버스의 고민은 해결됐지만 그 고민이 네. 저희한테 와서 네, 저희의 그렇죠. 고민이 됐어요. 제가 말했죠. 네. 고민을 넘기는 순간 상대방의 고민이고 본인은 거기서 해방이 저좀 됩니다. 감정이입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저 맞아요. 사실 아까 그 짝사랑 얘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 또 아니, 이제 이 기획자가 후이 형이잖아요. 맞아요. 좀 이제 마음에 들었나요? 호스트라든지 게스트. 아유, 그럼요. 일단 우리 게스트들이 너무 재밌게 네. 또 말도 잘해주시고 호스트분이 또 진행감이 좋으시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또 호스트를 모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역시. PD로서 굉장히 흡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마데카 솔라시도의 호스트 홍석이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 안녕. 뭐 주시는 줄 알았어요. 수고를. 네. 안녕. 안녕. 펜타곤과 다이브 스튜디오가 함께하는 팟캐스트는요. 구글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이브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플랫폼에서 구독과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애플 팟캐스트에 들어가셔서 펜타곤 팟캐스트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평점 별 5개,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다이브 스튜디오 SNS 계정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